암에 걸리기 전에 꼭 이 네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존재해 있고 누구에게나 갖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적 부분들이 이 네 가지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가족력이에요. 네, 가족력.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위암에 걸렸어요. 아니면 간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가족력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가족력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면 내 자식들 암 주의 시켜야 될까 안 시켜야 될까요? 시켜야 돼요. 100%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 자식에게 교육을 시킨다. 꼭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녀는 엄마가 암에 걸렸다면 나도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뉴스타트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저녁엔 강의하고 낮엔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어디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합니다 올려놨더니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2년 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대기해가지고 다 상담을 해드리는데 한 여성분이 유방암으로 오셨는데 그 엄마가 유방암이고 할머니가 유방암이고 여동생이 유방암이에요. 근데 여동생은 유방암이 확진되기 전에 치료를 먼저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는데 그거 하다가 암이 더 커지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암 그 내력을 설명해 주는데 그때 실감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적인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가족력이 있으면 무조건 걸린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남보다 걸릴 확률은 훨씬 높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 중에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내 집안에 가족력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저의 가족력은 간이 안 좋아요. 그럼 저는 남보다 뭐를 더 신경 써줘야 돼요? 간을 신경 써줘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가족력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만약에 심장 질환이 가족력 중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고기나 육류나 우유나 계란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당뇨가 있다. 설탕이나 조미료나 주의하셔야 되겠죠. 가족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암 환자라면 가족력 플러스 뭐가 있냐면 식생활이 플러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할 확률이 높아요. 그 제가 만약에 도너츠를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도너츠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식생활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신기해요. 자, 두 번째, 암에 걸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현상 중에 두 번째는 뭘까요? 혈액의 변화예요. 혈액은 매 순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그런데 혈액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혈액이 무조건 떨어졌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붙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가다가 충격에 의해서 한번 떨어지지만 또 금방 올라가요. 네. 근데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일시적으로 가다가 한 끼 금식하면 혈액이 팍 좋아지고 운동하면 팍 좋아지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그턱이에요. 그래서 단지 지금 현재 보이는 혈액이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그 혈액을 건강하게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약간 뭔가 데미지를 입어도 다시 회복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피가 바뀌었다. 이거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바뀐 것을 이제는 뭐 하자? 유지하자. 피가 우리 몸의 구성을 만들어요. 세포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세포를 결정하는 그 피가 세포가 완성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건강한 그 라인에 서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다가 피곤해서 피가 안 좋아졌다. 아니 과로해서 피가 안 좋아졌다. 과식해서 피가 안 좋아졌다. 그래도 또 금방 좋아져요. 이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았던 사람이 안 좋아졌을 때와 안 좋았던 사람이 좋아졌을 때 비교를 하면 누가 좋은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암 환자인데 피가 좋아졌어.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불결해지면 병이 생기고요. 암이 생기고요. 혈액이 산성화되면 암이 생깁니다.
혈액에 산도가 있어요, 없어요? 산도가 있죠. 우리 몸에는 0.9%의 무엇이 있다. 0.9%의 무엇이 있다. 염도가 있다. 맞아요. 0.9%의 염도가 있어요. 그래서 0.9%에서 1.2%의 염도가 유지돼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암에 걸리게 되잖아요. 염도가 떨어져 버려요. 무염식하잖아요. 염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 건강 관리하실 때 염도 측정기 갖다가 소변에서 염도 측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0.9%에서 1.2% 그게 그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내 몸에 지금 나트륨이 부족하다. 심각한 상황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혈액은 산도는 1에서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14. 산도 1에서 14까지. 그럼 중성이 뭘까요? 당연히 7이겠죠. 근데 우리의 그 체액은 중성이 맞아요. 체액은. 근데 체액 말고 혈액은 중성이 아니에요. 약 알칼린 7.4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7.4가 나와줘야만 나트륨 펌프와 칼륨 펌프가 잘 돼요. 그래서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소금이 충분한데도 산성으로 되는 이유는 산도를 떨어뜨릴 때, 육식을 할 때 그래요. 육식을 할 때 그때가 또 산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전자의 문제. 유전자의 문제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근데 유전자는 언제 망가지고 언제 회복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유전자가 언제 갑자기 팍 망가질까요?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암이 1cm가 자라려면 최소 5년이 걸려야 돼요. 최소 5년, 10년, 15년이 걸려야 1cm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 1cm가 우리 몸에서 자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유전자가 바뀌어서 몸의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cm가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정말 여기서 뉴스타트에서 열심히 해서 1.9에서 0.6cm로 줄는 데는 몇 개월, 6개월, 1년 걸려 줄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막 속 썩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러면 암이 그 10배는 거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똑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스트레스가 되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병은요 핑계 대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받게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빨리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힘든 것이 나에겐 다른 방향으로 힘든 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힘든 게 나에게 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그런 위기들은 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꼭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나 스트레스 받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을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분노를 하거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거나 남을 오해하거나 그런 거를 많이 할수록 우리 몸은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 암이 몇 cm 줄었다. 근데 한 달 만에 5cm, 10cm가 거칠 수 있어요. 이게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문제가 암을 크게 만드는데 자, 유전자의 활동이 저하되거나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게 되면 암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곳에 암이 발생해요. 담배를 피웠을 때 폐암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담배를 피웠을 때 약한 곳이 암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약한 곳이 없어요. 그럼 폐가 먼저 망가져요. 그런데 내가 폐보다 장이 더 안 좋아. 그럼 담배를 피워도 장이 먼저 암에 걸릴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네 번째. 무엇에 문제가 오면 면역에 문제가 오면 암이 생긴다. 네, 면역. 그래서 우리가 면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면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면역체라고 하는 이 면역은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일례로 여자 몸에서는 정자도 독이 될 수 있고 정자도 외부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막잖아요. 그래서 수억 개 다 죽고 하나는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때로는 필요한 것들도 많은 것들은 다 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면역을 약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과식하는 거, 영양제 많이 먹는 거 이런 거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을 위해서 뭐 엄청 이것저것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 외에 넣게 되잖아요. 그것은 다 면역체 활동을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면역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가장 많은 곳이 사실은 장이에요. 장에는 면역의 70%에서 90%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에서 12장 내려가고 12장 소장 내려가면서 소장의 하부 기관부터 대장의 상부까지 그 파이어판이라는 게 그 면역 그냥 판이에요. 면역 체계가 활동될 수 있는 엄청난 그 판들이 분포되어 있다고요. 그게 장내에 있어요. 그래서 장이 만약에 가스나 나쁜 음식으로 해서 부패가 되잖아요. 그럼 면역체 활동이 저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고 혈액을 보면 피가 빨리 망가져요. 그것은 뭐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면역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우리 혈액 중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게 백혈구라고요. 백혈구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과립구와 하나는 림프구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면서 여기에서 그 나눠진 림프구 중에서는요, T세포, T셀, NK세포, 천연 살생세포예요. 내추럴 킬러 세포니까. 그 다음에 K세포, 그 다음에 TH-1, 2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헬퍼 세포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면역에 집중적으로 동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들은 뇌 지령을 받지도 않고 그냥 공격하는 세포가 있고 질서 있게 공격하는 세포. 똑같아요. 군대 조직과 똑같아요. 우리 혈액이요. 마치 특수부대, 공부대, 해군 뭐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우리 면역세포도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암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